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 모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5% 넘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영향 때문이겠죠. 네, S&P 500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보였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20%를 넘으면서 본격적인 베어마켓으로 진입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정책의 불확실성과 또 경기 침체 위험도가 높아진 탓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발표는 우리 아시아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7시, 즉 미국 장이 열리기 전이어서 주말 미국 증시의 충격은 더더욱 컸습니다. 3월 미국의 고용지표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상호 관세로 인한 경기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5%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0.8% 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은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이었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문 낭독이 시작된 이후 코스피는 출렁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간 이어져 오던 불확실성이 거쳤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겨난 셈이고 또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분야의 관세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대 하락 마감했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 1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됩니다.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미국의 관세 우려가 커진 철강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발효한다는 소식에 현대차, 기아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는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불 관세를 내려오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자 시장은 팬데믹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이 관세 드라마가 끝이 나지 않아 언제까지 이 매도세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금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보면 3대 지수는 모두 5% 넘게 급락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5.5%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6%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전고점 대비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5.82% 폭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7% 넘게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밝힌 영향에 7.36% 떨어지면서 $10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기업들도 4%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0% 넘게 떨어졌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테슬라의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앞서 3월 중국 판매 역시 전년 대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그 밖에 반도체 기업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브로드컴도 5% 넘게 주저앉았고요. 또 금융주, 헬스케어주, 소비주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연이틀 폭락한 데는 중국이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내놓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베이징의 보복 전략의 변화는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에 중국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같은 날 파월 의장은 연설에 나섰는데요.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파월 풋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19일에 금리 동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번 신규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고수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낮춰주길 원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파월마저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패닉셀이 더 거세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견조하게 나온 노동 데이터도 시장 분위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한 달간 22만 8천 건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직전 달보다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 일자리 증가가 광범위했고 연방정부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4천 명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아직까지 정부 효율부의 감원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2월에 4.1%에서 4.2%로 소폭 올랐는데요. 이번 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온 지표인 만큼 새로운 관세 조치로 향후 데이터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결국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3.9%,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3.5%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밝히면서 낙폭을 일부 되돌리긴 했습니다. 결국 한 주간 10년물 금리는 26bp 떨어지면서 3.4%대에 2년물 금리도 32bp나 내리면서 3.64%대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영향인데요. WTI는 배럴당 61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난주에만 하락률이 10.63%에 달했고요. 브렌트유도 한 주 동안 10.9% 폭락했습니다. 또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연이틀 이어진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들도 살펴보죠. 아직까지 시장의 모든 관심사가 관세에 맞춰져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입에 또다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협상의 기미가 보일지 혹은 중국 등 보복 조치를 내놓은 국가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1일부터는 JP모건 등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기업들의 관세 영향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또 중요 데이터들도 나올 예정인데요. 목요일에는 3월 CPI, 또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PPI,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옵니다. 다만 이 지표들은 모두 신규 관세가 나오기 전에 조사된 데이터들인 만큼 좋게 나와도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초토화된 뉴욕 증시를 눈여겨봤는데요. 헤지 펀드들이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마진콜에 직면했다 짚었습니다. 신문의 소식통을 인용해 월가 은행들이 더 많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국채금리, 주식, 석유 모두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마진콜 역시 급증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상호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덮친 지난 3일 이 헤지 펀드 매도세가 역대 최악이었다며 이로 인한 순 레버리지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약 40% 수준으로 추락했다 분석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헤지 펀드들이 마진콜을 맞추기 위해 금을 내다 팔면서 금값 급락 역시 이 같은 마진콜 흐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지적했습니다. CNBC는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실리콘밸리가 트럼프에 베팅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짚었습니다. 나스닥이 주간 기준 10% 급락해 코로나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관세 발표 이후 이틀 만에 총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2,600조 원이 감소했다 전했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의 주가는 한 주간 14% 떨어져 5년 만에 가장 크게 미끄러졌고요. 엔비디아와 메타, 아마존도 모두 주간 두 자릿수 하락을 겪었는데 특히 아마존의 경우
2008년 이후 최장 기록인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IPO 시장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업체 클라르나 등은 상장 신청을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연기하기도 했고 최대어로 꼽혔던 코어웨브 역시 공모 규모를 줄이는 등 시장에선 IPO 행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관세 전쟁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를 넓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헤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며 트럼프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 중국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 짚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연대를 끊어버리면서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을 그 대안이 되게 했다 지적했는데요. 거세지는 반미 정세의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 수 있고 특히 유럽과의 교역 증가는 시간 문제다. 시진핑 주석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서방의 분열을 확인하게 됐다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최측근 머스크가 관세 폭탄에 대한 비판적 속내를 드러냈다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주말 사이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남겼는데요. 같은 날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는데 이날 발언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브로맨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혼게이자의 신문입니다. 일본 기업들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데요. 안방에서 미국 수출용 차량 일부를 만들어왔던 닛산은 실적 부진으로 당초 미국 공장 생산량을 줄일 방침이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증산을 결정했고요. 신문은 관세 발동 후 일본에서 생산 이전 움직임이 나타난 건 처음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체로 퍼질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제품 출하액이 GDP의 10%에 달하는 만큼 일본 산업의 공동화 대책 수립이 과제가 될 것이다 싶었습니다. 이 밖에 닌텐도도 차세대 제품의 미국 내 예약 팻말을 연기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트럼프 관세로 일본 수출액이 2019년까지 약 25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은 인텔이 TSMC와 파운드리 부분을 운영할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보도했습니다. TSMC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인텔과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면서 TSMC는 지분을 받는 대가로 일부 제조 기술을 인텔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백악관과 상무부가 인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해왔다 덧붙였습니다. 파운드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부동의 선두 TSMC와의 격차는 한없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올 하반기 1.8나노 양산을 예고한 인텔까지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재시동을 걸고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전망이 현실화했습니다.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져 장미 대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선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에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픈롤과 원티드랩, 윌비스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메가MD 14.86%, IB기명도 13.4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트럼프발 상호 관세 여파로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먼저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관세 여파를 상쇄할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는데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준수하려는 업체들의 판촉 노력과 낮아진 전기차 가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관세 인상으로 배터리셀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제품은 ESS에 한정된다며 제품 가격 상승이 바인딩 계약에 의해 구속돼서 연간 실적 기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될 거란 전망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에스코넥 10.71%, 에코프로 8.88%, 코스모화학과 에코앤드림도 8%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7.68% 상승세 보였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엔터주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4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보였죠. 업계에 따르면 엔터주는 낮은 관세 위협이 주는 안정감과 고환율 환경에 따른 수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 중이란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K-팝의 주요 매출원인 음원과 공연, 출연 수익이 관세를 매기기 힘든 무형의 서비스라는 점이 독보적인 강점으로 꼽히죠. 더 나아가 향후 중국에서의 공연 재개로 산업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당국이 K-팝 공연에 대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분위기여서 블랙핑크나 세븐틴 등 인기 그룹들의 대규모 투어가 내년엔 본격화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NSEN은 8.33%, SM도 7% 넘게 올랐고 큐브엔터 6.45%, 스튜디오 드래곤 5.86%, TN엔터테인먼트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주는 상호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전날 전 세계 국가에 최소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우리 시간으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에 대해 아주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 대해서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품목별 관세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오긴 했지만 상호 관세 부과 다음 날 바로 언급하면서 반도체주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또한 상호 관세 여파로 3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가까이 떨어진 점도 우리 반도체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펜트론 11.24%, 유진테크도 10% 가까이 하락했고요. STI와 테스 모두 9% 가까이 빠졌고 DIT도 8.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 증시 또 한 번 폭락하면서 당장 국내 증시 오늘 개장부터 우려됩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낙관론자 댄 아이브스가 말했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은 나름 선방했지만 오늘은 검은 월요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 정확하게 복귀해보고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9% 하락했고 코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이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내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 등이 악재가 됐습니다. 다만 2차 전지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쪽이 상승했고 코스피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국의 34% 맞불 관세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가 무차별 투매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환율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환율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환율은 무려 32원 90전 급락해서 1,434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달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데 급락 이후에는 다시 급등입니다. 환율은 야간 시간대 급반등하면서 1,460원대에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온 것이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5일 4시 기준으로 역외환율은 1,461원 80전, 오늘 외환시장 크게 오르면서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환율 급등은 결국에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흐름 예의주시하시죠.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도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동안 1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강한 팔자 포지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간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기관 전 거래일에도 6,2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도 1조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막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9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반면 기관이 730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뉴욕 증시 급락과 관세 부과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6% 하락했고 SK하이닉스 6%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18만 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현대차와 기아도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4%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강한 상승보를 켰습니다. 에코프로 BM이 7.6%, 에코프로가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HLB와 삼천당제약, 코오롱티슈진 등도 1,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리서치는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일정 확인하시죠. 국내 증시 이번 주도 변동성이 클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경제 지표들 체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CPI와 PPI를 통해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경기 상황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나올 FOMC 의사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건 기업들의 잠정 실적입니다. 먼저 오늘 LG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올해 LG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적표가 중요하겠습니다. 화요일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조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번 1분기 성적이 바닥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만큼 시장이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습니다. 그럼 전 거래일 시간을 거래해서 강했던 종목 체크하시죠. 지난주 금요일엔 일자리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자리 대책이 공약으로 나오며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오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시장에서 이쪽 섹터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 타격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일단 대체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가 보면서 흐름 잡아가시죠.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는 3%대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54,300원. SK하이닉스도 5.2% 추가 낙폭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8만 원 선 이탈하면서 17만 2,7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2.9% 가까이 하락하며 거래가는 31만 9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9% 약세, 현대차가 3.6% 하락합니다. 18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시총 5위권 종목 모두 하락불을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4% 가까이 떨어집니다. 거래가는 34만 8,500원. 에코프로 BM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9만 4,400원이고요. HLB가 1.74% 내림세로 5만 6,600원. 에코프로도 3.8%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5만 100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4.5%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는 25만 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예상됩니다. 환율 급등과 외국인 수급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급하게 투매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밸류를 논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닌 것 같고 좀 비이성적인 구간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중국이 보복 관세를 취했죠. 34%.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날 금요일 날 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금액이 정오 기준으로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개장하고 2시간 반이죠. 15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그 시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라고 사상 최대 했습니다. 규모로. 예. 예. 어쨌거나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접하던 그런 시장 분위기하고는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고 지금 또 전반적으로 그거 하네요. 미국은 아직까지 일요일 오후입니다만 지금 이제 지수선물 거래가 시작됐는데 네. 지금 여전히 나스닥 100은 또 5%나 선물 거래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국의 보복 관세 이런 거는 금요일 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여전히 지금 시장의 공포는 대단합니다. 좀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이 안 되면 중국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예. 또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관세에 대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여지는 남겨두는데 이 말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 줄 속보만 나왔으니까 시장은 때때로 약을 먹어야 된다. 이야, 이거 참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이제 또 미국 전역인가 본데 네. 상당히 반 트럼프 시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치적인 지지도는 여전한데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유권자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도 네. 갑자기 이렇게 혼란이 온 것 같아요. 뭔가 야.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네. 경기 둔화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확실히 피트 나바로가 백악관 고문이 주도한 것 같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그쪽인 것 같은데 베센트는 완전 배제된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그러게요. 머스크 같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참모진의 일각에서 밀어붙이는 이 관세 강공이 네. 아마 트럼프 생각에는 머스크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균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도지를 곧 떠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예.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장이 열리는 게 겁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레거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쓸데없이 말이 길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지금 이틀 동안에 10% 넘는 지수가 급락. 그리고 이게 S&P 500의 낙폭으로 보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봐도 네 번째예요. 이게 제일 컸던 게 그거고 저 하루 낙폭으로 봐서 제일 컸던 게 블랙 먼데이 때 89년인가? 그리고 나이 87 먹는 년인가? 때보다 더 심하다고. 예, 그리고 이런 시기니 참 어지간하네요. 한번 지금 지난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따로 업종별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업종별 볼 다 필요가 없다. 줄줄이 다 그냥 빠졌다. 테크나 나스닥 위주로 하는 업종이나 이 섹터들은 거의 20% 일단 넘어버렸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조정장에 네. 진입을 했다고 하죠. 네. 에도 불구하고 늘 보여드리는 그 업종별 차트를 보시면 필수 소비,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정도가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덜 빠지는 정도의 그림 외에는 네. 어떤 특별한 업앤다운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빠져버린 거니까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안정형이라든가 이제 주식형 빼고 나머지는 지수 대비 절반 이상 또는 연초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지키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그 4월 2일 날 관세가
보편 관세, 실효 관세 기준으로 한 10에서 12% 정도로 일단 맞출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네. 조금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편 관세 10% 추가로 뭐 부과한 이후에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지금 그러게요. 이걸 다 합치면 맞아요. 실효 관세가 거의 25% 가까이 된다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책, 특히 관세 정책 이거 보면 경제 원론이라든가 뭐 시장 논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저도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트럼프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네. 지난해 11월 달에 그 스테픈 그 미란이라는 네네네. 지금 경제자문위원장 예, 예. 하고 있죠. 그분이 이제 미란 보고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송두리째 이제까지 그 트레이드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4월 2일 날 발표된 보편 상호관세 그 보고서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게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 뭐 단기적으로 아픔은 좀 견뎌야 돼, 뭐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거가 이 미란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하락장, 이 조정장은 짧게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그 지난주 초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랬고 이제는 조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위증시 말씀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꽤 많이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더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공포 심리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위증시에 대해서 되게 좋게 좀 긍정론을 보셨잖아요. 견지를 하는 그럼 입장입니다. 이제 뷰가 바뀌신 거예요. 왜냐면 일각에서는 이제 오히려 지금이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게 뭔가 정부에서 야기한 그런 지금 하락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미정부. 뭐 중요하시고도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 역시도 아직은 긍정론을 아직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9일 날부터 보편 상호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시한을 줬는데 그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보복관세 하면서 4월 그렇죠. 10일부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4월 9일까지 협상의 여지를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워딩을 보면 굉장히 큰 선물이 오면 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미란 보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란 보고서의 키는 그동안의 그 무역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게 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를 인하시켜야 되고 또 장기 금리 인하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주마등처럼 약간 40년 전에 플라자 합의가 지금 살짝 그게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하라고 협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은 썰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좀 깊이 합니다만 이런 식이라고 하면 말하라고 협정도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관세.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나온 속보도 보니까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소 안 되면 협상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좀 부과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유럽장도 그야말로 부러지는 차트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지수 선물이 장난 아니네요. 독일이 5.35 마이너스, 영국이 마이너스 3.5, 프랑스도 3.5 마이너스. 이러면은 야 이거 막 참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지표나 파월 의장의 연설 뭐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장이 돼버렸어요. 전혀 뭐 저도 항상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지금도 그럴 의지는 있고 여전히 그렇게 될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굉장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너무 그 티피컬한 답일 수도 있지만 정중동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러다가 또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다가 또 넷겟 바운스가 됐건 아니면 뭐 정말 바닥이라고 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건 또 살짝 되튈 수도 있는 그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게. 이렇다고 해서 물론 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 식물 대통령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길어야 올해 말까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희망회를 돌려보자고 하면 조금 1, 2년만 놓고 보면 지금이 진짜 진바닥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물론 그 저희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목 한두 개 정도 지금 바꿨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다 저희도 초토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지금 또 그럴 만한 뭐 엄두도 안 나고요, 사실은. 그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정중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아까 글로벌 비즈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역대급 헤지펀드들이 역대급으로 마진콜을 두드려 맞고 있다. 심지어 금까지 팔았다. 마진콜 채우더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네.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니까 유가뿐만이 아니고 뭐 구리 뭐고 할 것 없이 이렇게 되니 이제 이 경기 침체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돼버리면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대표님.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빅스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아까 섭취한 게 이게 작년 8월 5일 날 절대치는 작년 8월 5일이면 BOJ 금리 인상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충격받을 때인데 그때 S&P 500 빅스가 장중에 65까지도 치솟았지만 그러나 장중에 그랬을 뿐 결국 내려와서 끝이 났는데 지난 금요일 날 빅스는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그 8월 5일 때보다도 더 높은 레벨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이건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이거. 사실은 저는 빅스에 대해서는 빅스는 후행적이고 후행적이다. 네. 그러니까 S&P 종가를 갖고 그냥 네, 변동성만 네.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큐 지수라는 걸 보긴 스큐. 하는데 네. 참 의외입니다. 스큐 지수는 또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아까 제가 모두의 경제 논리, 시장 논리를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정말 이런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바보가 아닌 다음에 네. 이대로 고꾸라지도록 놔둘까 하는 희망은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당면 과제고 어떻게든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면서 또는 그 어떤 글로벌 무역에서의 미국의 어떤 수출 국가를 다시 지금 재건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좀 갖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러네요. 빌 에크만이 그랬거든요. 주말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현지 기준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은 아주 시장에 재미있는 날이 될 것이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선다든지 뭔가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뒤집는 그런 발표를 해도 자기는 놀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빌 에크만은 월가의 그 헤지펀드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었고 선거 중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잘 짚어왔고 자기가 포지션 구축해놓고 나서 네, 이렇게 살짝 나와서 이렇게 그런 또 짓도 하고요. TV 같은 데 나와서 잘 또 사람들을 또 그렇게 유도하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빌 에크만이 맞았으면 싶죠. 근데 그 기대감을 좀 여지없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러네요. 이제 네. 현재 시간으로 오늘 또 어떤 멘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뭘 도대체가 미국을 위해서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섣부른 단계가 아닐까 하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 맞습니다. 짠뜩 웅크리고 가드 올리고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이거 못 그게 견뎌요. 문제인 다 거죠. 틀려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장이면. 그리고 조금 다른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금 가격이 네. 제 논리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다 찾아보니까 예. 저한테 조금 납득이 되는 논리는 이게 정말 큰 그림으로 네. 그 패권 싸움하고 연결을 해보면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주적이 네.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은 미국의
그 무역 질서에서 이제 본인의 질서, 자국의 질서를 뭔가 수립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예. 미국의 어떤 패권적인 지위를 죽이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게 US 달러의 기축 통화를 훼손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한 13조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평균 50한8% 정도가 US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이제 계속 털면 대신 안전 자산을 뭘 선택할 수 있을 거냐? 그렇다고 미국 국채도 똑같은 얘기니까 아닌 거고 미국 달러화도 아닌 거고 그럼 결국 군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금이 이렇게 오르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 금값이 이렇게까지 하는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사실 그렇게 공포가 휘몰아쳤으면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금은 또 올랐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뭐 가격 부담 때문에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진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그런저런 해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 흐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지금 이제 한 100일에서 102 정도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되기 전보다는 지금 약간 약달러 상황인 거고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약달러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약달러를 유도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실제 제가 갖고 온 그래프를 보시면 실질실효 환율을 항상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실질실효 환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달러 약세가 예, 아니다. 원달러가 지금 좀 춤을 춰서 그렇지 실질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게 리얼하고 해서 그 통화의 실제 구매력을 갖고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찐 가치거든요. 저게 통화에. 지금 지금 어느 색깔이죠? 파란색이 US 달러고요.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빨강색이 원화의 실질실효 환율이고 예. 유로화의 실질실효 환율이 군청색인데 예. 지금 이게 3월 초 거긴 합니다만 살짝 꺾이는 모습이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긴 할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아주 큰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US 달러가 예. 지금 꺾이거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말 침체가 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정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 다음으로는 결국 US 달러란 말이죠. 대부분의 무역이라든가 통화 시장, 뭐 스위프트 시장에서도 거의 70~80% 이상이 US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지금 트럼프가 달러를 무조건 유도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말하라고 협정이 진짜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40년 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100년짜리 무이자 미국채 30년 이하 된 걸 다 바꾸면서 달러 부족하면 우리가 다 수합이라도 해서 해줄 테니까 예.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달러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펀더멘털리 보면 US 달러는 강해져야죠. 그런데 지금 펀더멘털리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계속 약세로 가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피터 나바로라든가 트럼프 몇 사람이 결국은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참 이런 멘트를 하기 싫었는데 네. 이 말하라고 협정 40년 전에 플라자 합의 같은 예. 비슷한 이런 협정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이제 이런 시장에 꼭 보면 이런 장이 오는데 저는 한 10년 텀으로 봤었거든요. 10년 텀으로 이런 장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텀이라면 한 2018년 무렵인데 그걸 미국은 잘 버텨갔지만 잘 보면 우리는 2018년부터 코로나 맞을 때까지 계속 빠졌었어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런 장을 닥치면은 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고 분석과 전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질없고 무력하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자꾸 이렇게 푸념에 거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비트코인이 지금 78,000불, 6.4% 전일 대비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인까지 이러고 있거든요.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고 얼어붙었다. 저는 유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네. 가격을. 아니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정크본드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률 사이 이른바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도 뭐 절대 레벨은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치솟고 있는 모습이 지금 모든 여러 가지 가격의 시장 가격 흐름이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원인 같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테드 스프레드라는 걸 네네네. 오랜만에 우리가 테드 아, 스프레드는 진짜 아주 오랜만에 뭐 듣는다. 시스템 위기가 네. 아니고서는 주로 언급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사실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주식시장의 위기인 것이지 네.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까지 흔들렸을 때 이게 진짜 시스템 위기란 말이죠. 아하.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까지는 아니다. 2008년하고는 다르다라는 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20% 빠져 저도 사실 웃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에도 네. 불구하고 시스템 위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테스프레는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에 조달하는 그 단기금리 3개월짜리 금리하고 미국채 3개월 요 차이를 얘기한단 말이죠. 라이버죠, 그거는 예, 민간 그 기존에 라이버였는데 라이버가 몇 년 전에 런던 은행들끼리 담합했다 그래갖고 이제 소퍼로 바꿨지 않습니까? 뭐로 바뀌었다? SOFR이라고 SOFR. 하는 예, Sovereign Overnight 뭐 해서 네, 예. 바꿨는데 그게 훨씬 더 신뢰감이 있는. 아.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테스트 스프레드가. 네, 네. 근데 그 테스트 스프레드가 저 노란색 그 영역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스프레드가 줄어드느냐 확대되느냐인데 지금 최근에 11월 4일 지난 뭐 트럼프 당선 전날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0.23%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0.1%입니다. 아이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이걸 시스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뭐 제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장님께서 중요한 언급해 주셨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침체 네, 선행 네. 지표라고 저는 보고 예. 있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고요. 근데 최근에 많이 급하게 좀 뜬감이 없잖아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현재로 기존의 2% 수준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3.3%까지 뭐 단기적으로는 치솟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 그 격차가 330bp 정도 3.3% 예, 벌어졌다는 얘기죠. 국채 대비 국채 대비 하이힐드가- 높다.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하이힐드 평균이 4에서 5% 수준이고 아하.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극심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했을 때는 6% 일단 초과해서 6에서 한 10% 사이 정도가 돼야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융시장에서 조금 쉽게 표현드리면 정말 힘든 기업들,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막 그 뭔가 정말 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정도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자막 보세요. 관세 공격 시작한 미국이 보복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건데 이건 거의 진짜 이건 조폭 영화 내지는 홍콩 노아르예요. 그런 식인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나 뭐 베센트 장관을 비롯한 워싱턴의 그 정치인들 아니면 월가의 그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협상용일 거야 트럼프 관세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갖다 다소 과소평가했듯이 또 다소 미국도 지난 주말 중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좀 중국을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국제 정치 쪽까지 네, 네, 던져서 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자료를 준비는 예. 안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일방적인 게임을 해버리게 되면 주적은 중국이고 그전 적이 바로 이제 EU일 텐데 네. 예. EU가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EU가 중국하고 이제까지는 뭐 인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도 서로 막았고 고위 공무원 협정도 공식적으로 그 중단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 예. 이런 게 풀리면서 만약에 EU와 중국이 손을 잡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이제까지는 내부적인 문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기 펀더멘털 힘들고 뭐 확인 안 된 얘기라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 언급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시진핑도 지금 정치적인 내부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그런 보는 그런 소스들에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상들이. 돼버리면 네. 의도한 거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런 조치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가 도대체가 이게 정말 주적이 중국이고 그 글로벌 패권의 어떤 움직임에 지금 작은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이게 악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계속 제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는 게 뭘 위해서 이럴 거냐. 결국 말하라고 협정 생각하고 이러는 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지금 주요 IB에서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역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트럼프는 이것도 지금 감내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지금 뭐 그래요. JP 모건 예. 등등 드디어 이제 JP 모건이 지난 예. 주말에 예. 올 경제 성장 마이너스 3%, 1.6%인가 1.4%에서 마이너스 0.3%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진 않죠. 그 네. 사이에 또 얼마나
그 GDP에 관련된 또는 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반대 사실 이런 상황에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폭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아이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이 뭐 연말에까지 갔을 때 실제 그렇게 나올 거 뭐 그런 정확도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버리고 예. 또 이 그 관세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버리게 되면 저는 사실 일기 때를 그때 반면교사를 삼자고 말씀드리면서 물가가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길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뭐 기술 발전이라든가 또는 뭐 자체적인 어떤 뭐 달러 상승의 달러값 상승에 의한 자체적인 어떤 버퍼 역할 때문에 그런데 네. 이 정도가 돼버리고 저렇게 진심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투심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물가 때문에 그렇죠. 줄어들면서 소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말 저희도 대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4.9% 지금 급락이 예상되는데 일단 호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면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하락이 예상되고요. 2,348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2.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67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4,800원. 지금 SK하이닉스가 하한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글쎄요, 요거는 뭐 저가 매수에 좀 걸어놓는 주문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가하고 또 개장 이후 흐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호가 자체는 127,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4.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14,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5,000원. 현대차입니다. 1.9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가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86,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5,100원. 셀트리온 2.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69,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86,000원. 네이버도 2.98%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5,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5,300원. HLB 2.4%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 56,000원. 에코프로도 2.6%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4.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5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당작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82,7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사실 4거래일 연속 좀 반등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휴젤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38,500원. 클래시스 볼게요. 지금 3% 내림세가 예상되고 호가 58,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1.7% 하락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도 4%대 약세 출발 예상되면서 호가는 32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알테오젠은 오히려 5%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호가는 이제 10% 하락이 예상되고 와, 오늘 이래저래 시장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 와중에 뭐 정치인 테마주는 또 아주 뭐 춤을 출 거고 야, 무엇보다도 뭐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날 7.9% 빠졌네요. 7.6% 빠졌네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기다가 또 반도체에다가 조만간에 아주 곧 베리순이라고 했나 본데 네. 아주 곧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또 외신 보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네요. 저기 지금 CNBC 같은 데는 지금 그런 영국의 자동차 회사 제규어하고 랜드로버는 미국으로 선적을 갖다가 중단했답니다. 차 이제 아예 안 보낸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의회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른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의 발표로 이게 다 이 중대한 사안이 다 결정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 1930년, 37년인가 36년도에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 그 전까지는 의회에서 모든 걸 이제 예. 관세까지도 결정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유무역, 그러니까 원래 이 리시프로컬 테리비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 자유롭게 관세를 인하시켜 주자는 그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리시프로컬 액트가 입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번거롭게 의회에서 뭐 설득하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예.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아이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또 그런 반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너무 이제 비관론인데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 이런 네, 분위기로 네. 말씀드리는 게 지금 띄워드린 8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삐세일 리서치라고 하는 독립 리서치 기관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굉장히 더 정확하게 봐요. 예. 2년 전에 그 필립스 곡선, 패드에서 보는 필립스 곡선이 꺾였다고 해서 필립스 곡선 의미 없다 뭐 이런 멘트를 좀 굉장히 그 아카데믹하고 이런 하우스인데 그 하우스에서 트럼프의 그 최대 압박의 7단계라는 걸 정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압박할 수 있는가? 아, 트럼프가 거래 상대방들한테 아, 거래 어떤 상대방을 식의 어떻게 압박하는가? 압박을 하는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큰 거 그리고 더 큰 요구를 해라. 사람을 흔들어 놓으란 얘기죠. 그리고 네 요구를 전쟁이가 비웃었을 때 불과 분노 그리고 커다란 버튼으로 더 협박을 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3, 4번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온 세상이 네가 그걸 실행할지 의심할 때 실제로 그걸 해버려라. 그리고 예. 네 번째가 앉아서 협상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그런 모습으로 취해라. 그러다가 그 다음 번이 이제 합의 직전에 다 엎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다시 앉아서 협상하고 협상하면서 최고의 협상이라고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까지 펴낸 책을 갖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한 3, 4번 정도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3, 4번 생각을 하고 정도. 있어요. 의심할 때 기꺼이 해라. 실제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예. 사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실효관세 한뭐 그 트럼프 이전 한 2%에서 3% 정도 됐던 거를 9%까지 올렸다가 10에서 한 12% 정도가 하면 피터 나바로가 얘기했던 지금 감세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조금 뭐 구멍이 나는 재정 수입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게 매년 6천억 달러, 4천억에서 한 6천억 달러고 이걸 10년 동안 하면 6조 달러를 딱 채울 수 있는 게 지금 보편관세가 뭐 한 12에서 20%, 15%, 뭐 크게는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존보다는 실효관세를 한 4배 정도가 딱 높이면 그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10에서 12 정도 되면 예. 중간에 협의도 하고 이 정도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미국도 얻을 거 없고 다른 나라들도 최악에서는 조금 더 협상을 통해서 이랬었는데 완전히 정말 뒤통수 맞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좀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뭐 막상 개정하고 나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거든요. 달러인 환율은 지금 뭐 저기 웰링턴부터 해서 시드니장 열리면서 외환시장 열리자마자 달러인이 훅 뭐 1.5엔 이상 빠지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고 유로도 이렇게 다시 강으로 가고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이제 주춤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1,434원 마감이 아직도 지금 이게 1,460원 근방에서 거래된다는 얘기는 우리 원하는 지금 바깥에서의 달러 약세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네. 상대 조금 더, 환율은 펀더멘털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 반영에다가 앞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도 또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불확실성에 새로운 또 불확실성이 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린 한국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시 지표는 몇 개는 출연을 네. 하고 있는데 아, 한국 쪽 고용 국내. 지표라든가 수출 지표 예. 이런 것들이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요. 지난 2월 고용 상황 조금 늘긴 했는데 네. 는 걸 뜯어 보니까 25세에서 55세까지 예. 정말 경제 활동 인구는 예. 더 빠지고 있고 60세 이상만 고용이 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또 지금 물론 현금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이게 참 지나고 보면 또 바닥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협상? 그러니까 뭐 어떤 협상의 원칙을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이 진바닥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예.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예. 미국 경제를 이렇게 이대로 그냥 주저앉게 놔둔다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제가 차트 한두 개 준비했지만 예. 따로 예. 뭐 보여만 주십시오. 예. 언급만 드리죠. 지난주에 그 플로리다 1구역, 6구역 아, 그 지역 선거. 상원 하원 예. 일단 이기긴 이겼는데 네. 6구역의 상원 표결 결과를 보시면 공화당 출신이 죄송한데 56. 저희가 그 네. 결과를 좀 개장하고 자세히 좀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이후 중국의 보복 관세가 지금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진짜 그야말로 폭락이었습니다. S&P 500 시가총액 이틀 만에 5조 4천억 달러가 증발한 상황이고요. 또 이날 개장 이후 2시간 반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역대급이었습니다. 전날에는 오히려 좀 매수를 보였던 것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포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3% 떨어집니다. 2,362포인트. 코스닥도 3% 내림세입니다. 66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9%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53,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 하락입니다. 17만 8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3% 하락입니다. 지금 31만 7,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7% 떨어집니다. 100만 8천원. 현대차도 4% 하락합니다. 18만 3,300원이고요. 기아도 4% 내림세로 8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도 모두 4%대 하락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4% 떨어지면서 67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3%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4% 떨어집니다. 이거래일 연소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34만 8천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3% 하락합니다. 9만 5,100원. HLB도 2.6% 떨어집니다. 5만 6,200원이고 에코프로 1.7% 하락. 5만 1,2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4.7% 떨어집니다. 25만 3,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0.8% 떨어집니다. 지금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 대비로는 낙폭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18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즈 3.5% 떨어집니다. 지금 33만 8,500원, 클래시스 1.8% 내림세로 5만 9,600원이고요. 코오롱티슈진 2.4% 떨어지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도 3.4%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는 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내림세. 다만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미국의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후에 보복 관세 34%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히토류와 관련된 광물 수출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노텍이 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니온 머티리얼도 각각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230원, 2,275원, 그리고 티플렉스도 8% 강세입니다. 3,285원. 동국 RNS도 6.7% 상승하면서 2,625원이고요. 현대 BNG 스틸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도 7.9% 강세 나타내면서 6,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노바텍도 5% 상승합니다. 샌도텍도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원화성까지도 지금 1.4% 올라갑니다.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지금 뭐 일자리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에르코스가 상한가고요. 꿈비도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아가방 컴퍼니, 토박스 코리아, 메디앙스까지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좀 테마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밖에 지금 일자리 쪽에서는 원티드랩이 26% 급등을 하면서 1,200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즈코프가 22% 급등합니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7.6% 강세고요. TS 인베스트먼트까지도 8% 넘게 오르면서 지금 주가는 1,2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70개에 불과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800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181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1,443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섭니다. 3,10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77억 원, 1,28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31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138억 원, 17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지금 개장한 지 이제 5분 된 상황인데 지금 선물에서 매도 규모가 굉장히 거셉니다. 지금 6,8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27원 90전 상승하면서 1,46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 워낙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긴 하네요. 지금 월요일 장은 지금 예. FX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달러 약세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4%로 끝났던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3.88까지 다시 또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달러도 약세인데 네. 우리만 지금 환율이 전일 대비 30원 넘게 1,465원대, 엔원 환율 100엔당 1,008원. 한국에 뭔가 고장이 났나 봐요. 외국인들이 지금 7,000개를 팝니다. 5분 만에 선물. 그러니까요. 지금도 지선물 순매도 규모, 누적 순매도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외국인이 언제 이걸 갚느냐 그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일 텐데 지금 더 팔고 있으니까 니케이가 3.몇% 더 빠지고 있고 우리가 지난 언제였습니까? 12월 9일 날 그때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9일 날 2,360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거 2,344까지 내려갔다가 2,360 다시 올라서는 했는데 또 지금 2,350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단타하시는 분들은 개장 초 급락 출발 뭐 한 100포인트 4% 급락 출발이면은 일단 한번 사보고 대응하자 하는 생각은 다들 가지셨을 만한 날인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게 지금 뭐 시장이 진짜 매도 압력이 엄청나네요. 대표님 지금 이게 지금 누가 숏으로 미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불가항력적인 숏스탑 같습니까? 롱스탑 같습니까? 두 개 다 두개 다 섞여 섞여 있을 것 있다고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저 짧은 경우로 보면 네.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단기 갖고 플레이. 있습니다. 네. 환 더하기 네. 주식 상승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항상 먹고 빠지고 네. 정도 하는 그런 일환이고 뭐 전 세계 지금 경기 침체가 엄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세 때문에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이게 기관도 같이 팔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예, 그러네요. 예. 어, 기관은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매매 패턴은 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짧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중간에 개인,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기관은 조금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관까지 오늘 팔고 있다는 게 조금 걱정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추세대로 보면 지금 외국인 선물에서 만계약 넘게 좀 매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7,000계약도 넘어서고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이거 순식간에 우리 머니쇼 끝나기도 전에 이거 10,000개 넘었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페이스가. 근데 아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미국의 무슨 그 플로리다하고 보궐선거 얘기. 예. 위스콘신. 플로리다주 이제 1구역이 하원, 6구역이 상원이었는데 랜디 파인이 이번에 선거할 때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네. 56.7%로 이겼고 2위 조시 웨일 그 민주당 후보가 42.7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요 같은 구역에서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30%포인트 차로 압승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요번에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차이가. 네. 한 13, 4%포인트로 줄은 거고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정치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아주 그 지지율의 척도로 봅니다. 근데 민주당 외일 그 선거자금 모집한 게 12 밀리언이니까 네. 뭐 1,200만 달러. 그런데 반면에 공화당의 파인 후보는 1밀리언, 1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모였다는 점에서 민심이 이제 저번에 반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주 대법원장도 민주당 후보가 이겨버렸죠. 그러게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기반도 이제 훼손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네. 그다음 페이지 자료가 아마 있을 텐데 그 지난 당선 당시에 트럼프의 이제 어프로벌 레이시죠. 지지도가 47%. 그러니까 소스에 따라서는 50%, 47%인데 지금 공이 거의 43%까지 뭐 추락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앞서 살짝 언급한 대로 중간 선거 내년도에 2026년 11월 3일 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하원 전석 435석 전석이 다 이제 선거를 하게 되고 상원이 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00석에서 35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뭐 주지사라든가 각 주의 주무장관, 법무장관들이 일제히 거의 3분의 2씩 다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공화당이 져버린다 그러면 트럼프는 거의 이제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것이죠. 네네. 이걸 반드시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네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적당히 톤다운을 하는 그게 뭐 협상의 카드로 나올지는 예.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나올까? 그러면 정말 예, 힘든 시기가 올 텐데 이게 이제 월스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이런 것처럼 고려를 최악이다. 해보면. 네, 네. 예, 예. 아니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제롬 펄 연준 의장 원래 이제 그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이제 고용하고 이제 물가 물가. 안정. 근데 이제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우려는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쯤 되면은 물가도 물가입니다만 경기 둔화를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물론 예.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예.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예. 이제 보니까 주말에 또는 오늘 아침에 이게 평론가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말 바꿨고 또 여전히 그런 비판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트럼프 관련도 없는 트럼프 사람인데. 입장에서는 제롬 제롬 파월 파월 입장에서는 연준 의장. 왜냐하면 예.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이 정책 집행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인데 페드는 우려감 때문에 미리 금리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학도로서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그냥 적정한 판단이었다.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그 파월 풋을 지금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 수치를 갖고 판단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라든가 또 고용도 잘 나왔고 그 실제 거시 지표라고 하는 게 그 뭐 페드 풋을 할 그런 수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라스트 리소트라고 하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기댈 수 있는 게 파월 풋인데 그런 수치가 이제 나오고 나면 뭔가 뭐 50bp 인하를 해준다거나 비컷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그걸 기대하기는 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파월 SNS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해라 파월. 정치적으로 제롬.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이 Don't play politics play인가 뭐 좌우지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치질 그만하지 마라. 파월이 하는 어떤 정치적 행동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그 정치질 그만해라. 어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정치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저는 파월의 스탠스가 지금 딱 중앙은행장 다운 스탠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분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거나 파월은 또 한 번의 흑역사가 또 쓰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팬데믹 코로나를 갖다가 일시적이라 했다가 일시적이 아닌 것처럼 이 관세로 인한 영향도 일시적일 것이다 했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연설에서는 이거 좀 길게 갈 수도 있겠고 그 영향이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로 이제 말이 또 바뀌던 벌써 거죠. 한 달도 안 돼서 말이 좀 한 달도 바뀐 말이 거니까요. 예, 그러네요. 거래소에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우리 투자자분들은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건데. 아니 뭐 지금 국내 쪽은 그렇게 커버 안 하시니까 좀 채권 쪽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채권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당연히 채권 예, 쪽으로 예, 자금이 예. 몰려야 되죠.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
투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참. 저는 여전히 예. 채권은 제가 처음 찾아뵀을 때 드렸던 말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시 지표로든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지금 당면과제 스카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10년물 금리 인하시키겠다고 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해석은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면서 금리를 인하시킬 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건 지금 US 달러도 DXY 달러와 지수 기준으로 보면 US 달러가 빠지는 게 지금 이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건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장기 국채 금리는 빠질 거고 아주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 지금 아웃스탠딩으로 발행돼 있는 미 국채 양이 한 2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50조 달러, 50% 그러면 27조면 이게 뭐 한 5조 달러 정도가 2025년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계속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럼 이게 리파이낸싱 차원을 하려면 당연히 금리를 좀 어떤 식으로든 인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그림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재정 적자 메꾸고 무역 적자도 메꾸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제조업을 리빌드업하면서 일자리 만들게 돼. 요 세 개의 축이 이제 경제의 가장 큰 경제 정책의 축인데 네. 그 중에 하나로 보면 재정 적자 부분이겠죠. 그 채권 차원 발행의 비용을 낮추는 문제는 그런 이유에서건 관세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에서건 장기물은 어쨌건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10년물 이상이든 장기든 뭐 조심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뭐 채권 투자, 국채 투자 지금 타이밍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네. 3주 전에 리밸런싱을 할 때 미 국채 예. 노출돼 있는 걸 좀 예. 바꾸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오늘부터 저희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머니쇼 예. 플러스가 이제 처음 이제 방송됩니다. 뭐 계속해서 정민 앵커가 진행하시고 또 강승희 대표가 이제 같이 하시는데 소장님 또 오늘 첫 출연자로 나오시잖아요. 예. 네. 참 아쉽네요. 참 저도 뭐 어렵게나마 그래도 2,700원 가지 않겠느냐 코스피 기준으로 이러고 나서 미련 떨다가 지금 이 장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우리 머니쇼 플러스가 한 보름 정도만 일찍 방송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따가 오후에 한번 뭐 보여는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금도 금이지만 은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마이너스 7.73, 금요일 날 마이너스 8.57 해갖고 주봉을 보면은 지난주에 16% 빠져가지고 차트가 희한하게 돼버렸습니다. 금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이렇게 대표님도 금을 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또 집집하게 최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금 갖고 많이 다뤘어요. 네. 그러고 나면 이건 늘 안 좋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금 가격이 이러는 건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빈약하긴 하지만 네. 이제 패권 싸움의 일환, 예. 중앙은행의 이제 그 미국 통화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이 예.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검은 월요일입니다. 양 지수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2,400선마저 이탈하며 2,357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5% 급락합니다. 현재 66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지금 장 초반입니다만 외국인 2,4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역시도 2,32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요. 개인만 홀로 4,91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65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13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4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정말 드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살펴보시면 오늘은 문구류와 컴퓨터 주변 기기 쪽만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전기 장비와 기계, 자동차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런 급락장에서 선방하는 테마도 종목별로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일자리 관련주 주가가 상승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자리 대책이 공약으로 나오며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원티드 랩이 상한가입니다. 1,450원. 오픈롤이 22%, 23% 시세 분출하며 거래가 11,840원입니다. 윌비스가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TS 인베스트먼트가 9.3% 오름세, DSC 인베스트먼트도 1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190원입니다. 저출산 관련주 역시 조기 대선 관련주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보시면 에르코스가 상한가로 15,300원, 꿈비도 상한가입니다. 13,460원. 아가방 컴퍼니가 23.4%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8,320원이고요. 메디앙스가 14% 가까이 급등하며 3,405원. 토박스 코리아도 7.4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죠. 이에 무역 전쟁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는 유니온이 10.5%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6,01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5.42% 오름세로 2,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플렉스가 2.8% 오름세입니다. 3,125원, 3,13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노텍이 4.5% 오름세로 1,037원, 동국 RNS가 2.4% 강세입니다. 거래가 2,5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HBM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 무너진 데다 반도체 관세 부과 우려까지 투심을 잔뜩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4.3%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죠. 이 소식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에서는 현재 워트가 6% 내림세로 6,880원, IMT가 12% 급락합니다. 1,21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KC텍이 4.56% 약세, DIT가 8% 가까이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12,530원. 더불어서 윈팩도 6.2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블랙 먼데이입니다. 다만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하락폭을 줄여내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4위는 미국 장기 국채 ETF인 TLT입니다. 20년물 이상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막이 오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 특히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 밑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중국도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만큼 향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상호관세 여파는 특히 반도체 지수에 큰 충격을 가했는데요. 먼저 지난 3일엔 반도체주가 대부분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88% 폭락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언급하면서 그 다음 날에도 7.6%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지수가 연이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서학개미가 추후에 반등을 기대하고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2위와 1위는 또 테슬라 관련 종목인데요. 테슬라도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순 없죠. 특히 테슬라는 4일에 10% 넘게 폭락하며 대형 기술주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특히 경쟁이 치열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직접적인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서학개미는 저가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다만 TSLL의 경우 매도 우위로 돌아섰는데 아무래도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낙폭이 커지자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 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애플에 대해 웨드부시 증권은 관세 충격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관세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을 이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매기면서 이 전략이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죠. 그러나 웨드부시는 애플이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 팀 쿡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 유대 관계로 관세 면제를 받아낸 만큼 이번에도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 제품들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에 대해 베어드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 대수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분기 인도 대수는 33만 6천 대로 최악으로 불릴 만큼 저조했지만 당사가 우려했던 31만 5천 대에 비해선 양호한 결과라고 봤는데요. 이렇게 인도 대수가 부진한 데에는 테슬라가 모델 Y 리프레시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4개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인데 2분기부터는 이를 위한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 이후의 인도 대수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란 평가입니다. 다만 머스크 CEO의 정치적 활동이 테슬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악재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즈호 증권은 ASML에 대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810유로에서 650유로로 크게 낮췄는데요. 여러 주가 하락 요인 가운데 EUV 장비의 수요가 부진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이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주요 고객인 인텔과 삼성전자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두 회사가 미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026년 ASML의 매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하고 EPS는 사실상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는 바로 맞불 작전,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주식시장도 보니까 이미 뭐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선물 지금 9,800개 넘게 매도를 하네요. 네, 그러네요. 일본 니케이도 지금 8.5% 가까이 폭락을 그러게요. 하면서 일본에서도 지금 사이드카가 아니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네요. 네. 지금 네, 그래요. 자, 가시죠. 네. 자, 트럼프 행정부 관세 또 네네네. 자동차라든지 철강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자, 이제 지금 자동차 관세는 이미 발효된 거죠. 4월 3일부터. 네. 네. 그러면은 이게 25%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다가 자동차 수출만 한 51조 원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오늘도 뭐 현대차, 기아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예.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의 한 절반 정도를 네. 차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말한 것처럼 가격 인상을 없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25%만큼 관세 비용을 이제 회사가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좋을 수는 없다 네, 이 네, 말씀이네요. 네.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그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4년 동안 31조 원, 우리 돈으로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친 격인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4년간 30조 원 정도 투자를 한 네.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투자가 다 완료가 된 시점은 이제 애석하게도 트럼프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네요. 효과가 본격화 되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투자 자체로 관세 여파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사실 협상의 카드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으나 결국에는 모든 자동차 업체에 똑같이 25% 관세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순진하게 네. 정의선 회장이 그렇게 하고 그날 여러 가지 그 발표하던 날 동영상을 보면 또 우리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뭐 연설하는 모습이나 보면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참 순진한 게 어쩌라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배에 실어서 수출하는 저기까지도 잘하면 관세 한국은 면제일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그런 거는 예, 저도 순진하게 그렇게 좀 믿었었는데 그러셨구나. 일부 기대를 했으나 네. 약간 이제 일단은 25%로 됐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주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5% 관세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관련된 부품사들의 실적 악화는 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 기아차보다도 도요타가 더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 도요타 둘 다 모두 그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네. 다른 업체보다 높지는 않은 편이어가지고 네. 이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태인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그런 투자는 긴 안목에서는 적절한 전략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말 효과를 거두어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만약에 될 경우에는 4년 뒤에 관세 정책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그런 생산 능력 확대가 그때는 진짜 많은 빛을 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까지 뭔가 변동성이 커지는 자체가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좀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가격 인하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차에서는 가격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2달 동안은 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현대차가 가격을 올리지 발표를 했고 않겠다. 기아도 관련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둘 다 모두 미국에서 재고를 한 2달치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달 정도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문제일 것 그 같아요. 이후 수출 물량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제 2달 사이에 어떠한 전략을 펼치느냐, 아니면 2달 사이에 그런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영권님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때리는 거 이것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한테는 오히려 재고 소진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이제 일부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차나 기아는 네. 석 달치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예.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모델은 재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으나 어떤 논리로 그게 소진된다는 거죠? 관세. 그러니까 관세 되기 전에 좀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좀 팔면은 그게 또 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전사적인 입장 그리고 전 브랜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에서 올 수 있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이 관세 정책 자체에서 오는 마이너스 크기 때문에 네. 종합해 보면은 지금은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자동차하고 철강 업종 다 섹터 커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 지금 얘기 나왔고 철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매를 맞은 셈인데
이게 그럼 철강이나 자동차에 추가로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나온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지금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런 분위기고. 근데 철강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 이미 트럼프 1, 2기 때 좀 많이 관세를 얻어맞았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포스콘, 현대해철 같은 주요 업체들이 대미국향 물량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견기업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대형사 위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으로 가는 물량은 전체 판매 물량의 한 2에서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전사 실적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한 간접적인 조금 영향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번에 그 대미 투자 계획에서 자동차 공장도 자동차 공장이지만 그 루이지애나 주에다가 현대제철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국내에 있는 현대제철대로 국내 공장은 공장대로 만들고 추가로 루이지애나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루이지애나 투자하는 만큼 그만 현대제철의 국내 부는 상수되거나 이쪽은 뭐 아예 뭐 공장 폐쇄나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현대제철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이번에 미국 투자로 인해서 예.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 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설비를 떼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내에 그런 생산 감소의 영향은 좀 적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긴 장기적인 호흡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한 뭐 5년 정도의 중기적인 텀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국내 철강 업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일단은 중국이 지금 생산 능력을 감축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선언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네. 제조업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상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정부가 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금 결정을 했고 네. 지금 다른 열연이나 컬러 강판 등에서도 관련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께는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뿐만이 아니고 박 의원님 네. 포스코 홀딩스가 네. 철강 회사입니까? 2차 전지 회사입니까?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철강 네. 회사죠. 지금 철강.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한 70% 정도를 철강에서 70% 벌고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철강 회사인데 주가를 그려보면은 포스코 퓨처엠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걸 딱 정확하게 디파인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일단은 이익 측면만 놓고 보면은 철강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섹터를 커버하시니까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지금 뚜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방송은 잡혔는데 네. 네. 그 주말 사이에 미국시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참 좀 되게 나오기 싫으셨죠. 되게 싫다기보다 좀 민망, 예, 미리 좀 그렇죠, 미리 그렇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전략을 왈가왈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한두 달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내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1분기 때 판매량은 괜찮았는데 예. 지금 중국산 저가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이 조금 가격을 많이 싸게 판태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4월 하순경이나 5월 초순경이 잡혀 있을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변동성은 지속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외로 1분기 때 환율이 높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양호할 텐데 2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될 좀 자동차 판매 둔화가 좀 걱정됩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판매만 해도 3월 달에 굉장히 판매 대수가 급증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관세가 시작이 되면은 차가 비싸질 걸 우려하면서 미리 사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패닉 바잉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수요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4월 달 숫자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관세 정책의 임팩트가 얼마 정도를 미치는지를 한번 보고 나서 5월부터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 4월 데이터가 보통 5월 초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내려와 버렸는데 이 레벨 다운된 것이 좀 박스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분석해라, 전망해라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좀 분석이라는 게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를 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관세를 갖다 밀어붙이니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테슬라를 살 만한 유인이 생긴 거 아니냐. 테슬라에 좋은 듯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중국에서 또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게 이제 워낙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테슬라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과매도 국면입니까? 아직 이거 지금 아직도 좀 더 빠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의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예. 테슬라가 만들었다라고 과언이 그렇죠. 아닌데 네. 그 선도자인 테슬라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후발주자한테 기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네. 다 같이 지금 밑으로 가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됐든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를 안 사는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아하. 결국에는 테슬라의 판매 감소는 다른 브랜드한테 똑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해소되면은 제일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것도 역시나 테슬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직접 공적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관련한 신차나 기술들이 많이 발표될 때마다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주가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보신 것처럼 1분기 인도량이 좀 부진을 했고 예. 2분기 때 실제 인도량이 얼마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조금 보자라는 심리가 지금 우세한 듯합니다. 네. 그리고 박 연구원님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를 갖다가 자동차에다가 관세를 물리면은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뭐 실제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이미 관세 정책이 실행되기 전부터도 중고차는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괜찮았단 말씀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안 중고차 떨어졌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네, 있었어요. 스물스물 오르고 있었고 그런 의미로. 네네 왜냐면은 관세 정책 이전에도 미국 신차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예.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새 자동차의 평균 판매 단가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네. 있어요. 그러네.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한 시장인 건데 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작년쯤부터는 미국에서도 중고차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졌고 어. 근데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고차 쪽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PI 또 물가 지표가 오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저도 보니까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꽤 많은 비중을 신차 가격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모든 브랜드들이 가격을 안 올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하반기 되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실제로 말씀하셨던 CPI나 여러 가지 물가 지수에 예.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도미노식으로 미국 전체적인 경기에도 조금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예. 관세 정책 그 자체도 자체인데 전반적인 미국 경기 부진이 더 크게 지금 우려가 개인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루빈이나 리비안 뭐 이제 그 니콜라는 영
관로 바뀌고요. 루빈이, 리비안 이런 종목들에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다 과매도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단기 반등은 가능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단 대장주격인 테슬라가 예. 일정 수준 판매가 반등이 되어야지만 언급하신 그런 작은 전기차 종목들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대당 판매 단가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회사가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네. 만약에 관세를 오롯이다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현재 지금 커버리지 비율이 40% 정도이기 때문에 네. 실제 가격은 10% 중반대 정도로 오르는 게 맞습니다. 10% 중반. 왜냐면 이제 25% 곱하기 이제 0.4 정도를 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만큼 가격이 올라야지만 소위 말해 이제 회사가 비용 부담을 안 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나 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 똑같이 지금 가격을 그렇죠.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올리면 다 같이 따라 올릴 텐데 이제 그 상승폭도 얼마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장이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뭐 투매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또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톤이 좀 달라지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가 돼서 이거 돈다는 느낌이 왔을 때 소위 저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대장주를 살까요? 아니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손만 느끼려면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를 살까요? 반도체도 왜 소부장이 더 좋을 때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그런 협상력에 대한 차이가 예. 완성차 쪽으로 넘어간 지 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예.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완성차 쪽에서 기회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오늘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이제 46분 지난 상황인데 뭐 우려했던 대로 지금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12,000개가 팔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지네요 지금 예,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예. 아니 여기다가 또 엔원 환율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좋아 보이는 게 잘 없나 봅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따 또 3시에 또 뵙죠. 그때는 또, 뭔가 좀 변화가 있을라는지. 네, 그러게요. 그때 많은 말씀 해주시죠. 그러시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